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교수님, 예. 예, 중보본부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우리 중보본부 가족을 다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이제 교육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기왕에 한 시간 투자하는 거 집중하시고 조금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은 주제가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예요. 우리가 안전으로 모두 다치지 않고 생명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일어나갈 수 있는 행복한 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 그리고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공부하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세계적으로 최고 대형의 그런 이제 기적 사례인데요. 레이니 교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근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근무하시면서 주변에 이제 친절하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자동차 운전을 딱 접어놓고 걸어서 출퇴근하고 정시간에 쫓기면은 자전거로 출퇴근하겠다. 그래서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이 시간을 절약해서 활용을 하는 두 가지 이익을 보고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실천을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이제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퇴근하다가 보니까 한 노인이 아주 외롭게 쓸쓸하게 좀 계신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좀 외로우신 분이구나. 이분을 좀 위로해드려야지. 그래서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날마다 만나서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을 베풀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허심탄회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대화 친구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2년을 지낸 시점에 어느 날 노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이제 그 집을 찾아서 갔더니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어르신 2년 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바로 찾아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찾아가서 보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왜 놀랐나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의 그 이제 창업주가 너무 검소하게 소박하게 생활했던 게 놀라운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나이 좀 먹으면은 이제 내가 왕년에라도 한때 잘 나갔었다는 거를 필히 자랑을 하게 돼 있는데 이분은 전혀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지 않고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 놀란 거는 이 돌아가신 분이 이 길에서 만나서 2년 동안 친하게 지낸 나한테 저 레이니 교수한테 길에서 만난 이 친절한 분, 이분한테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유언장을 받아들여 보니까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 뜰에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 유언장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나한테 주시면 어떡하나. 아주 나 이거 받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과 담당 변호사가 이거는 이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주신 분은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이거를 반납을 하면 이게 하늘나라로 도로 보낼 수도 없고 그냥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 유산을 이렇게 이제 받는데 보니까 이제 우드로프가 남겨준 유산이
우리 돈으로 4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 중부본부 식구들 깜짝 놀라질 않으시네. 4조 원 얘기를 듣고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뭐 저축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나요? 와, 놀랍습니다. 이 4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요, 우리 KT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 9조 원 정도 가는데 KT의 절반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친절한 사람한테 이렇게 레이니 교수한테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요, 전혀 한 푼도 안 쓰고 본인이 속해 있는 에모리 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이 에모리 대학교는 원래 연구중심 대학으로 이렇게 실력 있는 대학교였는데, 이 4조 원을 기증을 하니까 이제 이 학교가 더 탄탄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어요. 저도 이 에모리 대학교에 관심이 많고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딸이 이 에모리 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4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제가 에모리 대학교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모리 대학교가 더 실력 있는 대학교로 자리를 잡게 됐고, 그 이제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 질병관리센터의 연구 프로젝트도 많이 맡아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WHO의 그 프로젝트도 많이 맡아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교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요. 이 레이니 교수는 그 4조 원이나 되는 걸 받아가지고 학교에 몽땅 이렇게 이제 그 발전기금으로 냈기 때문에 그랬는지 나중에 이제 에모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이니 교수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한 미래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을 대표해서 대사직을 역임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이니 교수가 그 외로운 노인을 만나서 2년 동안 친절하게 지내면서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더니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대학의 발전기금을 내서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그런 이제 대형 기적 사례를 만들어 냈는데, 이 레이니 교수 한 사람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레이니 교수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우리 중부본부 식구들한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실 분은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길동호 씨 박수를 안 쳐주시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중부본부 식구들이 늘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웃한테, 가족한테, 그리고 고객한테 친절을 베풀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나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친절의 효능이 어마어마한 거를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절의 효능은,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모든 비난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요, 얽힌 문제를 풀어주고요, 곤란한 일을 쉽게 만들어주고요,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게 친절입니다. 친절을 많이 베풀면 그 베푼 만큼 그 친절이 내게로 복이 돼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절의 효능을 다 이렇게 체험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재해 사례는요, 이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주차 관리동에 여기서 이제 청소를 하다가 이 계급으로 추락을 해가지고요,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그레이팅 이 덮개를 열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하다가 실족을 해서 추락을 해가지고 크게 다쳤거든요.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확실히 한 다음에 작업에 임하셔야 안 다칩니다. 그리고요, 개인한테 지급되는 안전보호구를 분명히 착용을 해야만 이런 위험 구간에서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안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안전에는 언제나 늘 첫 번째로 이 하이니 법칙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 하이니 법칙은 1대 29대 300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형 참사가 한 건 일어나려면은 경미한 부상 같은 게 29건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 이 수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그 경미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 걸 무시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300건 정도의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분명히 이렇게 대형 참사가 분명히 그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20년대에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인리히가 7만 5천 건의 사고를 분석해 가지고요 발견했어요. 이 사고 발생에 관한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대 29대 300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실제로 모든 사고들을 이렇게 이제 다 집계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한 건의 사망사고, 대형사고가 일어나려면은 사소한 작은 사고들이 29건이 일어나고요.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로 대개 한 300건 정도 이렇게 지나치면은 틀림없이 대형 사고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 이 계룡 빌딩에서 또 평택 빌딩에서 내가 이렇게 뭐 10년을 근무했는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는데 오늘 무슨 사고가 나겠어? 뭐 이렇게 그냥 너무 무사 안일로 설마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설마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전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 강조하는 얘기를 들을 때 피로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가 주의해야 될 시점이고요. 이 무시하게 되는 안전불감증이 교통 이런 모든 사고를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만 이렇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거죠. 2달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경인고속도로 가현 고가교에서 이렇게 이제 화재가 났어요. 도로에 방음 터널이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형 화재가 됐는데, 이 대형 사고 현장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고 같이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여기 화재는 전혀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 도로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방음 터널이 이 도로를 덮고 있는 소리 때문에 방음 터널 덮개 씌운데 여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확장이 되는 거를 처음 이제 경험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폐기물 트럭에서 이렇게 이제 불이 처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불꽃이 천장으로 올라가면서 그 방음 터널 천장에 불이 붙어가지고 반대 차선까지 불이 다 타면서 이 안에 완전히 불에 갇혀버린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이 도로에서는 이제 이런 피해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터널 입구에는 요게 화재가 났을 때, 그 안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요게 이제 진입 차단 시설인데 이게 동작을 못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이 불길이 이렇게 타면서 여기 이제 방음 터널이 완전히 뼈대만 남았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차량들이 전부 다 불타고 고철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830m 되는데 이 안에서 630m가 이제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차단시설에 동작을 안 하니까 이 차가 이 안에 계속 밀려 들어가 가지고 다 불 붙어 가지고 불타면서 이제 고철덩어리만 이제 엉겨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펑소리가 나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다는데, 이 조수석 밑에 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소화기로다가 끄려고 했지만 끌 수가 없어서 대피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피해 구간이 워낙 넓고 커가지고요, 여기 당분간 뭐 엄청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그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했는데요. 이런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사실 이 방음 터널에 이 터널에 덮개 씌우는 이 재질은 불에 잘 타지 않는 걸 써야 되는데 여기 이제 불에 잘 타는 투명 플라스틱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든지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미리 단단하게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 차량을 운행하려면은 차량을 점검을 하고 정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요, 화재가 났을 때는 진입 차단 조치를 이거 분명히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게 동작을 안 하니까는 차가 계속 밀려 들어가 가지고요,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요, 이 폐기물 운반 트럭이었는데 우리도 이제 폐기물을 모아 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실어서 내보내잖아요. 그때 폐기물을 적재해서 내보낼 때는 여기서도 혹시나 불이 나거나
또 폭발물이 뭐 숨겨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폐기물 처분할 때는 특히 살피고 조심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만약의 사태 대비해서 소화기 사용법을 잘 좀 익혀두고 소화기를 바로 이제 필요가 됐을 때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불을 끌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서툴렀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화재 같은 건 안 만나고 살아야 되겠지만 살다 보면 어디 그래요? 만날 수가 있거든요. 화재를 만났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루 근무하면서 보통 복도에서 사무실에서 이 소화기를 하루에 10번 이상 만납니다. 그러면 소화기가 여기 있었구나. 위급시에 이거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소화기 사용법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소화기 사용법 1단계 안전핀을 뽑는다. 2단계 노즐은 불을 향한다. 3단계 손잡이로 켜지면 소화액이 나가서 이렇게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비로 쓸듯이 불을 이렇게 꺼나가면 되는데 소화기 볼 때마다 이거 생각해 보신 분은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불을 빨리 끌 수 있어야만 내 몸도 지키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 안전모가 중요한데요. 안전모가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 머리를 다치면 회복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치면 이렇게 치료하면 회복이 되는데 머리는 다치면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쓰거든요. 물체가 떨어져서 부딪히거나 이렇게 날아와서 부딪히거나 내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여튼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모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 안전모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모자 자체가 이제 모체고요. 요 착장체, 그리고 요 바탕이 이제 충격 흡수제고요. 요 턱근, 요런 게 부분별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안전모를 딱 쓰면은 요 바로 요 부분 착장체를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대를 조정을 해서 완전히 밀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의 양쪽에 이렇게 이제 턱근이 위치하도록 요거를 이제 배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턱근을 안전모를 썼으면 턱근을 단단히 조여가지고 벗겨져 나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조여서 요 턱근을 조여서 고정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화가 이제 중요한데요. 안전화는 물체가 발등에 떨어져 가지고 발을 다치게 하거나 찔리거나 감전되거나 이런 걸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안전화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절연장화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각 폐기를 해야 되고요.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죽재 안전화는 이제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안전화가 화학물질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은 물에 씻어서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재 안전화는 특히 물체의 낙하 이런 걸로부터 발 다치는 거를 이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그 고무재 안전화는 이 장화처럼 생긴 이거는 이렇게 이제 발이 물기에 닿아서 화학물질이나 이제 그런 물질에 닿아서 발을 다치는 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절연화는 이 전기 감전을 방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감전을 필요로 하는 구간에서는 요거를 이제 절연화를 써야 되는 거죠. 네. 안전화 착용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발 치수에 잘 맞는 거를 선택해서 신어야 되고요. 신은 다음에는 이 끈을 단단히 조여가지고 풀리지 않게 이걸 묶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전화는 아무리 급해도 꺾어 신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신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안전대가 중요해요. 이 높은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때 여기 실수로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안전대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놓고 작업을 해야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대는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는 안전대 거리가 여기 분명히 탄탄한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대 이 벨트보다 안전대 구조물 이게 거는 위치가 높아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프의 길이는 2.5m 이내로 가능한 짧게 해서 사용하고요. 이 로프의 마모나 금속재 변형 여부 등을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보안경이 중요한데요. 분진이나 약품 이런 거에 이제 또 유해광선에 이렇게 눈에 피해를 맞을까봐 보안경을 써야 되거든요. 보안경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광선 이런 거를 막아주는 차광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착용할 때 편안하도록 가볍고 시야가 넓은 보안경을 사용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기 이 사진 모델 여러분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 엄청 일을 열심히 합니다.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코피 나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쁘게 봐주세요. 보안경은 움직일 때 벗겨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완전 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렌즈에 이 흠이 있거나 때가 끼거나 깨짐이 없는지 점검하고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한 다음에는 이제 물로 세척을 해가지고요.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사용합니다. 청력 보호구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짱짱거리는 작업장에 이렇게 엄청 시끄러운데 그냥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일을 하면은 귀가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으로부터 청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뜨거운 슬래그나 분진, 입자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청력 보호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소음 심한데, 분진이 심한 데는 요 귀 보호개를 청력 보호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기 전에 파손된 건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 크기에 맞게 이 귀덮개 요 크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귀와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밀착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 귀 전체를 제대로 덮어줘야만 이렇게 이제 소음도 예방하고요, 또 이렇게 안전도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력 보호구가 없을 때 단순히 소리만 나는 걸 막아줄 때는 이제 이 스펀지로 만든 귀마개 이걸 사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만져가지고 작게 해서 귀에 넣어주는데 이 손에 지저분한 게 묻어있으면 안 돼서 손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이걸 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귀마개 전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짤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주면은 콩알만하게 작아져요. 그 작아진 거를 이렇게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이제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밀어 넣어준 다음에는 한 15초 정도 이거를 눌러줘야만 밀려 나오질 않고 그 안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착용을 했는지 확인하려면은 이걸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거울을 딱 봤을 때 이 귀마개가 안 보이면은 잘 착용한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방진 마스크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KF94 이 마스크 이거 쓰는 거는 그걸로는 좀 약해요. 분진이 심한 작업장에서 일을 할 때는 방진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이 방진 마스크는요, 분진 흡입을 막아주고요, 화학물질 중독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딱 마스크를 이렇게 이제 컵 모양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펼쳐 들고요, 끈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그대로 갖다가 코와 입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끈으로다가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묶은 다음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잘 눌러줘가지고 가장자리를 요걸 펴가면서 얼굴하고 틈새를 완전히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요 콧날이 오똑한 사람들은 요 콧날 옆에 코 누름새 여기를 잘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밀착이 되고 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업이 다 된 다음에는 전체를 꼭 눌러서 숨쉬기가 약간 불편해야 제대로 착용한 거고요. 숨쉬기가 너무 편하게 이렇게 되면은 헐렁해가지고 옆으로다가 공기가 다 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방진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만 이렇게 분진 심한 데서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쁜 판에 언제 이런 거 안전보호구를 다 하고 일을 하나? 이렇게 이제 승질 급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몸을 지키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이렇게 좀 귀찮아도 번거로워도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서 일을 해야만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해주세요.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공부를 할까요? 이런 거를 절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3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지위상의 우위면은 뭐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렇게 해당이 될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흔히 문제되는 거 보면은 꼭 이렇게 같은 실 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더 고참이 또 이렇게
기술력이 완전히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또는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친한 사람 그룹에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신입이 참여하기 어렵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가 이런 문제로 벌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업무상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일을 어떤 이제 뭐 종합평가 대비해서 체크리스트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나하나 따져서 이거 한번 잘해보자. 우리 1등하자. 화이팅! 열심히 해보자고 일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전부 업무상 적정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거는 업무하고 무관하게 괜히 아무게 얄미워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말을 막 하고 갑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때 이 괴롭힘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괴롭힘인데요. 폭행,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 폭행은 동물들 세계에서나 있는 일이고 조직폭력배 세계에서나 있는 건데 우리 지성인들이 모인 우리 KDFS 현장에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폭행은 안 된다. 위압적인 태도도 안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하고 모욕감 주고 이렇게 심한 폭언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거에 신체적인 괴롭힘 이상으로다가 참차가 오래 가고요. 많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혐오감을 유발해서 특히 이제 성차별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동료와 소통을 제한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이제 신체적인 약점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지나치게 개인사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저 남의 집에 뭐 감나라 배나라 너무 간섭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업무 효율성이 아주 현저하게 저하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조직 구성원 간의 불신이 조장됩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마음을 하나로 합쳐도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데 서로 믿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등 돌리고 이러면은 성과를 낼 수가 없고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요, 화합력이 저해돼 가지고요, 생산성이 감소돼요. 각자 구성원들이 팀워크가 잘 돼 가지고 일을 해도 어려운데 제각각 따로 마음이 따로 놀면은 일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가 되게 돼 있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역지사지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문제 해결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을 해보고 내로남불을 자율적으로 진단해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요즘에 화두가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막 그냥 쳐죽일 놈이라고 막 이렇게 욕하고 본인은 그냥 이렇게 짜릿하게 막 하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요, 어떤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고 거기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해요. 혹시 내가 피해 당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은 그런 이제 불편한 마음을 그냥 품지 말고요, 우리 저 소장님한테 먼저 딱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소장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또 소장님하고 상담해도 해결이 빨리 안 된다, 그럼 우리 본부장님 이렇게 이제 전화하고 면담을 요청해서 힘든 거 이렇게 전부 다 말씀을 드려서 잘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저 밖으로 어디로 들고 나가서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상호 존중이에요. 서로 존중을 해야 이 문제가 딱 이렇게 예방이 되고 대책이 되는데요. 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진정성 있는 격려와 애정 어린 조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친 말, 과격한 말은 전부 다듬어서 정제된 표현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면 힘든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죠? 갑질 안 되고요. 막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요, 좀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이 신입은 힘들게 돼 있어요.
오래도록 근무하신 여기 어느 정도 막 5년, 10년 근무하신 분은 어느 정도 안정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응을 잘 하고 있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은요, 적응이 조금 어려워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구리 됐다고 올챙이 입장을 전혀 이해를 안 해주면 곤란하잖아요. 신입이 힘들 거다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이 없는지 물어보고 잘 도와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그 어딘가 힘들어하고 어딘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딱 이렇게 뭐 어디 몸이 아프거나 가정의 애로사항이 뭔가 있거나 이럴 때 힘들어할 때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걸 해야 돼요.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그냥 오해하거나 이런 일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신뢰 구축이에요. 신뢰는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한두 달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뢰를 쌓아가려면 몇 년씩 잘 참고 남한테 그 싫은 소리 좀 안 하고 이렇게 과격한 말 안 하고 잘 해서 문제를 잘 풀어서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신뢰가 구축하는 건 오래 걸리지만 이거 무너뜨리는 건 순간에 무너져요. 어느 날 그냥 부부싸움하고 출근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너 오늘 잘 걸렸어. 너 오늘 나 승질 나는 김에 너 한바탕 그냥 이게 퍼붓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동안에 몇 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직장 내 어떤 괴롭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살펴보고 점검을 해서 정서적으로 잘 다듬고 순화시켜서 밝고 따뜻한 문화를 조성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안경의 색깔을 좋은 색깔로다가 좀 끼워야 될 것 같아요. 동료를 향해서 좋은 색깔의 안경을 끼면은 동료가 무슨 말을 해도 이쁘게 들리고 참 고운 말로 들리고 이렇게 뭐 설사 실수를 해도 그냥 좋게 봐줄 수 있는데, 안경의 색깔이 그냥 시커먼 색깔을 끼고 있으면은 그냥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저 인간이 갑자기 왜 저러지? 해가면서 괜히 이렇게 화를 내고 오해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안경 색깔을 밝은 색깔, 이렇게 좋은 고운 색깔을 꼭 끼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대칭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인대칭을 공부할 때는 미인은 양쪽에 대칭이 잘 돼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오해도 했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요. 미인대칭이 중요해요. 자, 오늘 같이 알아볼 텐데요. 행복을 하는 인간관계 열쇠, 전 세계 최고의 성공 안내서는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대요. 5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원인을 진단을 해보니까요, 기술적인 요인, 지식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이 15%뿐이 안 되고요, 대부분의 85%의 이 사람들이 전부 인간관계를 잘해서 성공한 걸로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호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열쇠, 여기에 미인대칭이 들어있는데요. 이 미인대칭은 적극 실천해야 할 4가지 덕목입니다. 그리고요, 요거 반대되는 개념은 비비불 3가지인데요.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비비불입니다. 요걸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미인대칭의 미소를 지어라예요. 웃는 얼굴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사도요, 주인이 웃는 얼굴이면 거기로 가게로 가고요, 주인이 웃지 않고 인상 쓰고 찡그리고 한숨 쉬고 있으면 그 가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마라. 장사하려면 웃는 얼굴로 장사해라, 이제 그 말이고요. 이렇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제가 이제 현직에 근무하는 동안에 해마다 조직 개편해가지고 새로운 멤버를 이렇게 추려서 같이 일하는 팀워크를 구성을 할 때 골라 쓰라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웃는 얼굴, 밝은 얼굴, 명랑한 사람을 꼭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같이 일하자고 뽑아다 썼어요. 그리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남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은 나도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밝은 얼굴을 하는 습관을 그때부터 길렀어요. 이 세계적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비비안니인데, 이 비비안니가요, 처음에 이제 이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에 이제 가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감독이 그냥 당신은 땡, 여기 그 주인공하고 캐릭터가 맞지 않는다, 이제 가라, 불합격, 가시오, 딱 이렇게 쫓아냈어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인상 찡그리고 한숨 쉬고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터덜터덜 나갔는데 비비안니는 씩 웃으면서 방글에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면접 볼 기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감독이 잠깐 당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 보니까 이 캐릭터에 잘 맞는다. 당신 합격이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가 원래 어려운 난관, 엄청 힘든 환경을 아주 그 꿋꿋하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영화인데 주인공이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극한 상황에 처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당신이 이제 합격이다 그래가지고 뽑혀가지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에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라가가지고 아카데미상을 타고 이 비비안니는 여우 주연상을 탔습니다. 세계 최고의 여자 영화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비비안니는요, 그 순간에 땡, 불합격, 가시오 이거 했을 때 찡그리지 않고 그냥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던 그 하나로 발탁이 돼가지고요, 이게 세계적인 스타로 성공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미소를 짓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미인대칭의 인사를 잘하자예요. 인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음의 문을 열쇠를 잘 활용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오바마가 제일 꼽히고 있습니다. 오바마는요, 늘 만난 사람 모두에게 웃는 얼굴로다가 따뜻하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진심 어린 대화, 진심 어린 인사를 해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바마는 미국의 저 변방 그 지방의회 의원이었다가 발탁이 돼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돼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후보로 당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8년 동안 미국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월마트 창업자 세몰턴도 인사를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늘 미소 짓고 겸손하게 인사를 하고요.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서 존경받는 그런 이제 경영주로 활동을 해가지고요. 세계 최고의 그런 이제 그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잘 키워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인대칭의 세 번째 대화를 잘하자예요. 대화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사람만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따뜻한 미소, 온화함으로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정성을 기울이고 집중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가지고요, 이렇게 대화를 잘하면은 틀림없이 행복한 좋은 인간관계, 우호적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세계적으로 유태인들은 인구가 0.2%뿐이 안 돼요. 근데 노벨상을 탄 사람은 25%나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균치의 100배 이상 훌륭한 인물들을 키워낸 거예요, 유태인들이. 유태인들은 왜 이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을까? 제가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들어가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녀 교육의 특별한 비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밥상머리 교육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자녀들과 함께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나는 오늘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했고 누구를 만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좋은 해결책을 찾았노라고 하는 이런 대화를 가족 전체가 1시간 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 저녁 빨리 먹고 들어와서 공부하라고 그냥 영어도 하나 더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더 공부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유태인들은 그게 아니고요. 공부보다 중요한 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저녁 식사하면서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저렇게 험한 세상에서 저런 걸 극복하고 저렇게 일을 하시고 저렇게 처세를 하는구나. 이거를 딱 학령기에 학교 다니니 그때부터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를 배우고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공부는 뭔지를 분명히 알고 나가니까 스스로 방향을 잘 갖고 나가는 거고요. 밥상머리 교육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침상머리 교육이 있었어요. 저녁에 아이들이 잠자리 들어가지고 딱 베개를 비고 눕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보통 한 20-30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만큼 부모가 침상머리 옆에 가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이렇게 책을 읽어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이제 동화책도 읽어주고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면은요, 요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련된 문장, 체계적인 학문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착착 저장이 되는 부모님의 체험들을 다 물려받는 그런 대화를 해서 침상머리 대화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화가 중요한 거를 두 가지 사례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인대칭 네 번째 칭찬입니다. 칭찬을 잘해야 됩니다. 자, 미국에서 가출한 주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면접을 해가지고 심리를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가출한 여자들의 경제적인 원인으로 가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표시도 안 나고 생색도 안 나는 일을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 저녁에 퇴근한 그 가족들이 그 혼자 고생하고 이렇게 생색 안 나는 일한 거를 인정을 해주질 않고 칭찬을 안 해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가출을 해버렸던 거예요. 우리 중부본부에 근무하신 우리 가족들 오늘 퇴근하시면 집에서 가사일 도와주신 분, 생색도 안 나고 이렇게 표시도 안 나는 일 하신 분 인정해드리고 칭찬해드리세요. 그거 안 하면은 가출하실지 몰라요. 전혀 걱정을 안 하시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출까요? 작은 쇼 하나 할 때마다 막 박수 쳐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칭찬하면서 고기를 주고 이걸 하니까 점점 더 잘해가지고요. 이 돌고래 쇼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칭찬으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상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돼가지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바보 온달이 왜 장군이 됐을까요? 평강공주가 결혼을 해가지고 날마다 칭찬을 해줬어요. 예. 우리 서방님 잘하신다고 저 칭찬해줘가지고 그 바보 온달이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미인대칭 네 가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비비불은요. 첫째, 비난하지 말자예요. 비난은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면전에서 얘기에 곤란하니까 뒷담화하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절대 비난하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사람을 총을 쏴서 살상하면은 살인범이지만은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는요, 비평하지 말자예요. 아무리 내가 냉철하게 지식이 있고 냉철하게 지적을 하고 합리적인 충고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의 언어로 이렇게 칭찬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답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진정한 사랑으로 해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님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고요. 교훈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너를 낳아서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왜 그거를 잔소리로 듣고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냐? 아이들 말이요. 아니 저것들은 그냥 저들이 그렇게 좋은 공부면은 저들이 해야지 왜 저들을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만 하라 그러냐는 거예요. 1년이 가도 책 한 권 안 읽으면서 왜 애들한테만 그냥 공부하라고 책 읽으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했는지 도무지 그냥 이해가 안 간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반발하고 이렇게 그냥 저항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남들한테 어떤 걸 얘기하려면은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권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비비불의 세 번째는 불평하지 말자예요. 불평불만은 습관성 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기 딱 이렇게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이 딱 둘러보고는 이제 이 회사는 이게 문제고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입니다. 그냥 막 신나게 막 비판하는 사람 보면은 처음에는 좀 똑똑해 보이는데요. 그걸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게 불평불만이 되고요. 그 불평불만은 습관성이기 때문에 질병이 되고 고치질 못해요. 그리고 본인만 병이 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병들게 만들고요. 전체 분위기를 망가뜨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KDFS에서 몸담고 일하면서 이 KDFS 이 회사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이 회사를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더니 이 회사에서도 저를 많이 아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 먼저 사랑하면 되고요. 불평불만 절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불만은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어지니까 우리 불평불만 탁 떨쳐버리고 이렇게 좋은 말, 칭찬할, 감사의 말을 찾아서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손목 풀기 좀 해봅시다. 몸을 유연하게 해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손목을 유연하게 해주시고, 발목도 좀 돌려주시고요. 발목도 돌려주시고요. 그래, 깍지를 끼고요. 앞으로 쫙 밀어주시고, 예, 위로. 옆으로. 반대쪽으로. 그리고 뒤로.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이거를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해가면서 일을 하셔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우리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입니다.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전부 적극 실천해 주시고요. 긍정의 에너지 많이 좀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우리 저 중부본부장님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늘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화하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만나면은 더 이제 즐거워지는데요.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많이 좀 받으셔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좀 긍정 에너지를 많이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요. 섬기는 일터가 이제 섬김이 서로에게 협력이 잘 돼야 내가 먼저 섬겨야 서로 섬기게 되고요. 그래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고요.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출발점은 웃는 얼굴이에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다가 먼저 인사하고 웃는 얼굴로 대화하고 일하면서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일을 하면은요. 내가 행복해지고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부 전달이 돼가지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본부의 우리 모든 식구들, 계룡빌딩, 평택빌딩 양쪽에 계신 분들 전부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로 이렇게 늘 웃는 얼굴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우리 재해 예방 열심히 이제 실천해 주시고요. 우리 KDFS 가족, 또 이렇게 중부본부 모든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중부본부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와 만났는데 한번 파이팅 한번 합시다. 제가 중부본부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중부본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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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중부본부 정말 최고예요. 제가 중부본부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중부본부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좀 시작이 좀 지연돼 가지고 제가 조금 서두른 감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시간 내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혁식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여기 교수님 해주시라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한 40년 가까이 했는데요. 정확하게 한 38년 정도 했고, 이제 많은 교육을, 이제 직장 내 교육을 받아왔는데, 우리 뭐 김정란 소장님이나 뭐 다들 전임 직장 생활 하셨을 거고요. 근데 늘 느끼는 게 참 이런 교육은 사실 뭐 어디 서울 가가지고 특별 교육 받는 것만큼이나 참 소중해요. 근데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죠, 그죠? 어쨌거나 이런 교육을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이 계시니까 저희들은 든든하고요.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아예 교육하는데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야 정말은 그냥 살면서 직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드물거든요. 진짜 감사하고 잘 받아들여서 봄이고요. 우리 저 평택 계룡빌딩 소장님,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많은 일들 있죠. 뭐 평가 준비, 유연성 안전, 그다음에 또 계룡은 또 우수빌딩 인증까지 많이 하는데 진짜 늘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진짜 특히 소장님들 다 아는데 봄입니다. 집안에서도 안전 건강하시고요. 특히 여기 출퇴근 안전 조심하시고요. 교수님은 26일 날 4월 26일 날 국가전산원에서 뵙겠습니다. 사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네. 예, 아무튼 저기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진짜 명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저 교수님 진짜 한번 뭐 더 시간 끌으면 안 되니까 감사하다고 우리
직원분들이 전부 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 소장님들 뵙겠습니다. 자,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부부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